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1회비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들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회사들 사무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무실 관련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보증금이 얼마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달 내는 월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청소비 같은 이제 관리비를 이제 내게 되는 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갑자기 이제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 간주임대료라고 하죠. 세법에서 월세 임대료가 아닌데 그냥 간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임대료인 것처럼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임대료를 간주하는 거냐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임대료를 간주하겠다는 건데, 계산 산식이 있어요. 보증금이 있었을 때 1년에 연 2.5%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거가 우리 세법 부칙이라는 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강의를 나중에 들었었을 때 이 2.5%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부가세법 시행 규칙 4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에다가 연 2.5% 정도를 이제 월세로 간주하겠다는 뜻이고, 그거에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10%를 곱해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야 되죠? 네, 건물주가 매출자, 공급자이기 때문에, 임대업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임차인 말고 임대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면 1억에 연 2.5%를 곱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 나오겠네요. 예, 250만 원이고 그거의 10%인 25만 원을 건물주, 임대인이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1년에 그렇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 부가세는 보통 이제 법인은 3개월, 개인은 6개월인데, 하여간 1년치가 이 정도 부가가치세를 이제 이 보증금을 받은 죄로 인해서 건물주는 내야 된다는 건데, 납부는 건물주가 하지만 어떤 건물주들은 임차인에게 이 부가세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실제 자금 부담을 누가 하느냐, 납부는 이제 건물주가 하지만 이야기인데, 세법에서는 임대인 부담이든 임차인 부담이든 임대차 계약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보통은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규정이 없는 거죠, 내용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물주가 자진해서 부담하겠다는 뜻이고, 이제 어떤 건물주 분들은 임대차 계약할 때 이 부가세를 내가 왜 부담하니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계약서를 쓸 수도 있어요. 세법은 하여튼 계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 그 내부적인 사정이니까 갑과 을 간에 알아서 계약해라 이런 취지고요. 만약에 건물주가 부담한다면 세입자인 임차인은 뭐 회계 처리가 나타나진 않겠죠. 부가세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임차인 부담 조건인 계약이라면 돈은 낸 거니까 그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돈을 건물주한테 줬겠죠. 그래서 그때 세금과 공감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다. 뭐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뭐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부가세를 내가 내줬으니까 나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 이 건물주 임대인은 우리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해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세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도 못 받겠죠.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부가세를 부담했으니 뭐 매입세 공제 받겠다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그 상단에 기타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 간주 임대료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첨, 그 첨부서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고가인 명세서라는 첨부서류가 있는데 거기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임대인 입장이니까 임차인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지금 이제 세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세입자를 이제 보호하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세법하고 상관이 없지만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또 이제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데 보증금이 이제 취지는 이래요.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거금의 보증금을 건 세입자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한 세입자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도 금액적으로 잘라야 되겠는데 그때 계산 방식이 이제 실제 건물주한테 준 보증금에다가 우리가 월세를 내죠. 월세가 무조건 100을 곱해서 이 두 가지를 더한 실제 보증금과 이 월세다 100을 곱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이름하여 환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월세는 200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증금 3천원 그대로인 거고 월세다 100을 곱하니까 200만 원에 100배니까 2천만 원 2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그대로 내려오고 월세 200만 원에 100을 곱하니까 2억이 됩니다. 그래서 2억 3천만 원이 이제 이 세입자의 환산 보증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입자의 환산 보증금이 이랬었을 때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냐면 이것도 매년 바뀌니까 좀 체킹 좀 하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환산 보증금이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4억 넘으면 아예 보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월세다 100을 곱해서 계산한 환산 보증금이 4억 미만일 것은 대전제 요건이고요. 4억 미치면 이 환산 보증금이 4억 미치면 그럼 다 보호해주냐? 뭐 일부는 보호해주는 제도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우리가 건물주가 뭐 압류가 걸려서 경매에 들어갔던 거라 해당 부동산 이거면 이제 내 걸어놨던 보증금이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입자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내 보증금 전액을 보호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진 않고 이 4억 미만의 환산 보증금 세입자 중에서 다시 잘라요. 그래서 6,500만 원 미만인 이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미만인 세입자 중에서 금액적으로 그러면 전부 다 6,500만 원이면 6,500을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6,500 미만자인 중에서 2,200만 원만 보호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는데 경매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무조건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뭐 전세권도 잡혀 있고 융자금 같은 게 있어서 그죠? 근저당도 잡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늦게 들어갔어요. 은행 대출 받은 부동산에 내가 늦게 들어갔었을 때도 불구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누구에게?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미만이고 그리고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 2,200만 원만 공제해준다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 체결부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 임대차액이 체결되신 분들 금액이 좀 더 낮아요, 이것보다. 근데 하여간 이 제도는 매일 바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에게 월세 이런 것들을 줄 때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자, 건물주가 크게 보면 일반 과세자인 경우, 간이 과세자인 경우, 아예 사업적 등증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건물주가 일반 과세자면 당연히 세금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가 간이 과세자라면 여러분 간이 과세자는 원래 세금서 발행 못하는 거 아시죠?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세금세를 못 받으니까 적격 증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 송금을 꼭 하시고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되죠. 계좌로 쏘라는 얘기입니다. 계좌 송금하시고 부가세 신고할 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가세 신고 때가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신고할 때 이 법인세 신고할 때 첨부서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좌 어디 계좌에 누구에게 얼마나 보냈다라는 이제 명세서가 있는데 이 계좌 송금한 내역을 별첨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법인은 다음에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하는 날이니까 개인은 5월달이고 그때까지 제출한다 이 말인 거고요.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제가 그래서 어떤 사무실 얻어 쓰고 있는데 이 사무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데가 많은데 건물주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근데 나는 월세를 주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세입자는 이제 돈을 나갔기 때문에 업무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이제 가산세 2%는 부담한다는 겁니다. 아까 경비 송금에서 나왔네요. 예, 그렇고 그래서 요거 이제 2% 부담하기가 싫으면 이제 오피스텔 주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다른 오피스텔을 얻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오피스텔 주인 그 탈세를 막기 위해서 이런 가산세 세입자한테 부과하고 있는 건데 좀 억울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나가는데 안 되면 이제 탈세라도 재고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그 포상금을 원래 받아요. 근데 이제 뭐 건물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탈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이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뭐 우리 월세 부분은 뭐 5천만 원까지 안 될 테기 때문에 포상금은 못 받겠지만 예, 이제 어떤 매출 누락 혐의로 조선을 받게 할 수 있겠네, 건물주.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이제 받아야 된다고, 일반 과세자들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면, 임대료도 있겠고, 이제 관리비도 이렇게 이쁘게 끊어주는, 그죠? 원래 월세와 관리비까지 끊어주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뭐 청소비 이런 부분이 이제 보통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건물주가 안 끊어줄 수도 있는데, 세법 원칙은 청소비나 뭐 공용, 엘리베이터 전기료 뭐 이런 것들이죠. 정화조 관리비 뭐 이런 등등의 관리비를 과세 표준에 포함해가지고 세금계산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주가 청소비 이 부분을 안 끊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월세만 세금계산서를 받고 관리비, 청소비 이런 것들은 그냥 돈만 나가게 되니까 적격증빙을 못 챙기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말을 해서 이 부분도 꼭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처럼 좀 관리비가 200만 원 이렇게 나가면은 만약에 세금계산을 못 받으면 적격증빙 미수치기 때문에 2% 가산세를 우리 세입자분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업이 안 됐었을 때 이야기인데 우리 세입자 회사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월세를 연체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이제 건물주는 우리가 월세를 주든 안 주든 건물주는 세금계산을 끊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 받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을 받는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못 내면은 이제 보증금하고 상계할 겁니다, 건물주가. 그래서 우리가 그 임차보증금을 낼 때 차변에 자산으로 잡았던 임차보증금을 그만큼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이 미지급 비용을 월세랑 상계하니까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체료를 또 부과했다. 만약에 건물주가 연체료까지 부과해서 연체료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납부를 하게 됐다면 비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주면서 연체료 주면서 월세 늦게 낸 죄로 이 연체료를 주면서 세금계산을 끊어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세금계산 발행 안 됩니다. 이 연체료 부분은 적격증빙 수치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과목은 이 연체료니까 그냥 잡손실, 지급수수료 뭐 적당히 잡으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정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용 인정 받습니다. 연체료이기 때문에 연체료니까 비용 인정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여기까지 지금 그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이슈들, 세법 이슈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여러분 그 사무실 임대차 관련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